네, 배달하다가 이제 좀 그 서글펐던 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생각나는 게. 언제요? 눈 오는 날에 이제 배달료가 비싸가지고 네. 눈 오는 날에 배달을 하다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미끄러졌는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이제 제 몸이 아니라 배달을 하고 있던 그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다가 제가 공황장애가 한번 공황 발작이 와서 그때 이제 2차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었는데 제가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고 막 그 계속 알람 같은 거 막 보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영업사원 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그거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1년 정도를 병행을 해서 네. 일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영업사원으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네. 그 영업사원이 이제 허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좀 많은 일을 해야 돼가지고 네. 저는 자격증이라는 하나의 해자가 있으면 개인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고요. 그때 그럼 어떤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전 IT 솔루션 영업을 IT 솔루션 했습니다. 영업. 그럼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취업을 하셨다가 일하시면서 노무사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이게 자격증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알아보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네. 자격증을 가져야겠다는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마침 우연히 만난 분이 이제 노무사셔가지고 예, 제가 그때 세무사도 고민을 했었고 네. 노무사도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때 노무사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노무사가 되게 좋은 자격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노무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생기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자극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른데 그죠? 노무사님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꿈을 위한 결심을 하는 순간이었네요. 그죠? 네. 아마 그 노무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모르실 텐데 네. 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네. 그때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전업으로 공부하신 건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이? 전업으로는 제가 기간으로는 4년 정도 4년 공부를 정도? 했습니다. 네. 총 전체 공부기간 4년 정도 되세요? 전체는 이제 직장 병행 1년을 포함해서 5년입니다. 5년. 예. 직장 병행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관두시고 4년을 더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직장 때는 좀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제가 그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네. 좀 일정이 일정하지가 않고 네. 외근도 불규칙적으로 있고 그리고 회식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은 퇴근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일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안 되죠. 영업사원 같은 경우 시간을 자기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기는 사실 어렵죠. 맞습니다. 끝나고 공부 조금씩 하시다가 그러다 뭔가 이렇게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주말에도 이제 8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는데 네. 이게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고 평일에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일정의 공부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퇴사라는 순간 이제 월급도 없어지고 어떤 뭐 모아놓은 돈이 그때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월급을 좀 모아놨었고요. 네. 그리고 퇴직금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내일채움공제라고 네.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만기를 채우진 못했고 네. 중간에 이제 모아놨던 그 기간에 대해서만 돈을 이렇게 받아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수험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안 불안하셨어요? 많이 불안했는데 노무사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 동기부여도 잘 됐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전역할 무렵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자신감에 휩싸이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있죠. 예. 저도 그 순간이 그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와 좀 비슷했던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이야, 아니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때가 인생에 그렇게 여러 번 오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노무사로 진짜 올인하시라고 직장도 관두시고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항상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큰 이제 반대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업 후에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좀 쏟아부으실 수 있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얼마 정도씩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그 전업으로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에는 이런 호흡이 긴 자격사 시험을 준비한 적이 없어서 거의 일반 사람 잘 없죠. 그래서 그냥 많이 앉아서 많이 그 읽으면 될 줄 알고 그런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몸을 과하게 혹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졸려도 그냥 안 자고 커피 계속 마시면서 하루에 한 뭐 10시간, 12시간씩 하고
그렇게 이제 초반에는 좀 공부 시간을 가져갔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세요? 1차를 어느 정도 하시고 언제 학교에서 2차를 몇 번 정도 이렇게 치신 거예요? 이제 직장 병행을 19년도에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1차 시험도 떨어졌고요. 네. 그때가 이제 1차 시험 전날에 회식이 잡혀가지고 아,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네. 예, 마지막 그 회도 계획도 잘 무너져 내려가지고 네. 좀 그때는 이제 1차도 떨어졌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퇴사를 이제 20년도에 했는데 20년도는 이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떨어졌었습니다. 아, 1차, 2차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 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23년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3년도 시험 예, 합격하시고 그래도 1차는 그 다음 연도에 합격을 하셨네요. 회사 이제 관두시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때는 좀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네. 처음에 좀 공부 방법론을 이제 이윤기 변호사님 책을 읽기 전이라서 아,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멘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다가 제가 공황장애가 한번 공황 발작이 와서 그때 이제 2차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니 2차 준비하실 때 공황장애가 오신 거예요? 1차를 합격하고 네. 이제 2차를 준비하는 와중에 공황 발작이 와서 한 2달 정도를 제가 공부를 아예 못했습니다. 아, 그때 좀 이 증상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네. 막 다리가 막 계속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고 막 그 계속 알람 같은 거 막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증상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공황장애라는 개념도 몰랐고 모르죠. 그냥 뭐 멘탈적인 부분은 내가 의지로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다가 이제 한번 바다를 보고 와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다를 보고 이제 닭강정을 먹으면서 왔는데요. 속 좋으셨구나. 예, 거기서 이제 먹고 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네. 저도 들으면서 이제 아 그때 내가 약간 공황 발작에 어떤 전조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 비슷한 거를 빡세게 수험한 사람들 한 번씩 겪어요. 아 맞습니다. 갑자기 막 몸이 떨리고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식은땀 나고 막 너무 무섭고 이러면서 아 근데 그게 제대로 그게 팍 와가지고 2달을 그렇게 쉬었던 거네요. 예, 그냥 앉아도 공부도 못했고 그냥 이게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2달 정도는 진짜 요양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집중 관리반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잘 하시다가 지도를 잘 봤던 분이 갑자기 한 달 정도 증발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 근데 공황 장애 때문에 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울증은 사실 제가 보니까 수험생의 어떤 달고 사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공황 발작까지 가면 진짜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럼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란 걸 몰라서 모르죠. 예. 처음에 이제 신경과 같은 데를 이제 다녔었어요. 네네. 신경과도 가고 다른 외과도 막 가보고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신과를 가보라고 거기서 이제 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약을 처방받아 약 드시고. 먹었었습니다. 네. 약이 좀 이렇게 공부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떤 부작용은 없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고 네. 좀 그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우울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되게 졸려요. 졸려 그 약이 있거든요. 약 드시면은 집중을 오래 못 하시고 공황장애 겪으신 분들도 약을 드시면 막 몽롱해진다고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가 지도하던 분은 자기가 약을 끊어야 될지 공부를 끊어야 될지 이걸 고민할 정도로. 왜냐면 이게 약을 끊어버리면 금방 또 그 상태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약을 쭉 드시면서 2달 정도 지나서 좀 호전이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약을 1년 정도 계속 먹었고요. 네. 계속 드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플라시보 효과인 줄 알고 그쵸 그런 생각하죠. 네. 그냥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해서 이제 약도 줄여보고 했는데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체화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호흡곤란 비슷하게 좀 많이 왔고 또 이제 그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 칠 때 그런 시험장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겪는 편이어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참 이겨내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이게 멘탈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의 전문가 도움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그 정말 무섭고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요. 마음이 죽어버려서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차 치는 기간에 그 어떤 큰 일을 겪으셨는데 네. 근데 공황장애 약을 드시면 이제 몽롱해지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공부는 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상 공부하기도 그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좀 환경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코로나 셧다운이어가지고 그때 마스크도 끼고 있다 보니까 호흡곤란인데 진짜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인지 치료라는 걸 좀 병행을 하려고 네네.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네. 선생이 하기에는 네. 정신과 전문의분들한테 받는 건데 비싸서 제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좀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수술의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네,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뭐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네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 치료가 좀 많이 돼서 맞아요. 네, 도움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좀 괴로울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좀 알고 나면 대응을 좀 할 수 있죠. 예, 예, 마음의 준비를 예, 할 수 예, 있고. 예. 다른 혹시 슬럼프 같은 거 좀 없으셨어요? 교수님 보실 때? 다른 슬럼프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2차를 탈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수험 네. 생활이 일단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해서 좀 공부가 어려웠고 네, 사실상 네, 뭐 네. 공부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도 상황이셨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하실 때 공황장애로 1년 정도를 또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실력이 좀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하신 게 제 느낌상으로는 한 2년 좀 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빡세게 예. 2, 3년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공부에 좀 쏟고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왜냐면은 그 수험 기간이 이제 뭐 이렇게 5년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래도 전업으로 하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또 일이 있으셨을까 했는데 공황장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공황장애가 좀 공황장애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공황장애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 이제 좀 괜찮으세요? 예. 저는 서서히 단약을 해가지고 아 이제 단약하셔가지고 네, 단약을 해서 그 약을 아예 끊은 지는 몇 년 됐고요. 네. 그래서 뭐 약을 이제 한 알을 먹던 거를 반 알을 먹고 4분의 1을 먹고 8분의 1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했었습니다. 또 옛날 아재분들은 뭐 단약하면 단약 조제한 그런 단약이 아니라 약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예, 단약, 네, 끊는다는 네, 네. 뜻이에요. 네. 수험 생활 중에 그 처음에 이제 퇴직금으로 공부를 하셨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돈이 끊겨가지고 배달도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너무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이 당시에 코로나가 되게 그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배달 시장이 되게 좀 화랑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죠. 그때 시급으로 환산하면 거의 3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배달이. 지금 3만 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 스터디 카페 비용도 있고 뭐 인강 비용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배달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배달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일반 자전거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뭐 오토바이를 사야 된다거나 이러면 좀 허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일반 자전거로도 뭐 배달 가방 메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을 좀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이니까 공부가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저녁에도 그때는 배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 이렇게 좀 배달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다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몇 시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공부는 보통 한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아 낮에 이제 네, 낮에 하시고 하고요. 이제 새벽 배달 하시고. 예, 새벽 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피곤하셨겠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배달이 되게 좋았던 게 그 뭔가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답답한 공간에 앉아 있다가 뭔가 자전거를 타면서 돈도 버니까 되게 해방감이 너무 좀 들었고 그런 게 좀 약간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좀 도파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밤거리를 이렇게 좀 자전거로 질주를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건데 조금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서글펐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야 내가 진짜 결단을 해서 지금 회사도 나왔고 그랬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그다음 원래 처음에는 목표 연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 네, 저는 이제 2년 정도 보고 붙을 줄 알았는데 이제 2년 정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첫 해를 이제 공황장애로 이제 고생했고 두 번째 년도 이제 그 연착륙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배달하면서 그래도 막 울컥할 때 있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몸이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진짜 고되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또 밤에 배달 나가야 되나 이 생각 들 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몸이 피로가 엄청 피로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딱히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앞에 주어진 상황이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만 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좀 기도를 좀 하면서 버텼던 것도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이제 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 성장하는 거 알고 있는데 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종교랑 전혀 관계가 없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서양의 종교 특징과 동양 종교 특징이 다른 게 서양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거든요. 음.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보세요. 내가 지금 배달하고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시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원래 동양의 종교들은 불안해요. 불안해 걸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면은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라든지 서양 종교 특징은 그 불확실성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기사라고 그래요. 저는 종교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다만 필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중요한 거고 제가 자꾸 이런 거 왜 여쭤보냐면은 그냥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 배울 게 없잖아요. 이게 봤을 때 그냥 이겨내? 근데 뭔가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시든 아니면 뭐 다른 철학책을 보신다 상관없는데 어쨌든 인생에 어떤 불확실성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삶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네네 맞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 담담하게 말씀 주시지만 저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웃으시는데 전까지 안 웃으셔가지고 모르셨겠지만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서 되게 고요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시구나.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도 잘 그렇게 하셨고 왜냐면은 퇴직금이 바닥나면 저 같으면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진짜 멘탈이 부서질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지금 먹고 뭘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좀 나약하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배달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어플에 보면 네. 그 배달 건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수험이 올라가면서 공부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이제 좀 쉬면서 그때는 이제 주말에 한 4시간 정도 배달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 내에 많은 배달을 할 수 있었고 총 5,00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500건 정도. 예. 잠시만 그러니까 5,000건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수험도 효율적으로 하시고 배달도 와 5,000건 정도 5,000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친하신가 봐요. 제가 뭐 아까 지난번에 나오셨던 우리 노무사님도 그렇고 김상도 노무사님도 그렇지만은 다 보면은 각자 스토리가 있으시거든요. 네. 김상도 노무사님 아시죠? 저기 네네네. 게임만 가셔가지고 롤 저기 강사. 롤 강사 하시고 그랬는데 야, 재밌는데요. 뭔가 이게 하나씩 있으신데요. 소양이 있으신. 네, 배달하다가 이제 좀 그 서글펐던 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생각나는 게. 언제요? 제가 그 눈 오는 날에 이제 그 배달료가 비싸가지고 네. 눈 오는 날에 배달을 하다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이러실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이제 미끄러졌는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이제 제 몸이 아니라 배달을 하고 있던 그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서글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순간이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사실 뭐 이제 시험 칠 때 팔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오른팔로 물건 안 들었어요. 저도 예. 왼팔로만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달하다가 넘어지면 바로 오른팔 박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이 지금 배달하던 뭔가가 그렇게 됐을까 봐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삶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공부란 건 어떻게 보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은 아니거든요. 기본이 있고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제가 그걸 더 신경 쓰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때 좀 눈물이 막 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눈물 찔끔 한 방울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랬더라면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하나 이 생각도 좀 드실 수 있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빈 노무사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의 절반, 5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버티셨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제가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이게 버텨나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노무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좀 믿음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믿음. 네, 그러니까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수익 창출 수단이자 뭐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무사를 따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경력 단절에 대한 훌륭한 뭐 해결 수단이다. 뭐 이런 뭐 믿음들이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란 자격증이 보상으로서의 충분히 매력적인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저는 그래서 이 노무사란 자격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 노무사 자격증이 주는 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무사 시험은 특히 강사에 대한 믿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에 대한 믿음. 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건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냐면 브리타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두에게 브리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만 모르는 브리타가 나오면 정말로 이제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에서 보면 1타라고 이제 불려지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수강생도 제일 많이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브리타를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 강사님한테 배웠으면 나만 모르는 브리타는 나올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뭔가 힘들고 뭔가 약간 좀 공부를 하기 싫을 때 뭐 강사님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강사님만 믿으면 브리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좀 강해졌었습니다. 네. 셋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좀 진부한 말이긴 한데요. 네.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당시에는 좀 제가 미약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계획한 거를 성실하게 해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를 속이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저를 설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제 해나가고 뭔가 힘들지만 계속 버텨나가는 모습에서 이 믿음은 점점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 이 굉장히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자기를 속이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예. 오늘 뭐 만화방 가야지, 그냥 뭐 PC방 가야지 이렇게 고시촌 같은 데 있으면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마지막 말이 울림이 있네요. 나를 속이기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네요, 그죠? 나의 네, 어떤 미래의 자격증, 꿈, 그로 인한 보상, 여기에 대한 믿음, 강사에 대한 믿음,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 네, 저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5년을 버틸 수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